안녕하세요, CG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북미 게임 시장에서 3D 아티스트로 취업을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제는 북미 게임 시장에서 3D 아티스트로 취업 시 꼭 언리얼 엔진을 배워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최근 에픽의 데모 홍보 영상 하나가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언리얼 5와 플스5를 사용한 데모 영상이죠. 엄청난 그래픽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퀄리티로 업계를 뜨겁게 달고 왔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다들 잘 알다시피 기어스 오브 워,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의 게임 엔진이죠. 물론 이런 퀄리티가 바로 상용화가 되려면 기술적이나 하드웨어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언리얼의 길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한 데모 영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언리얼 엔진은 게임 개발사들이 로열티 없이 사용하여 게임 제작을 하고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난 후에 100만 불 이상의 수입을 내면 5%의 로열티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따지자면 프리투플레이 같은데요. 일단 사용해보기에 딱 좋기에 학생부터 인디 개발자, 대형 게임 개발사들도 많이 사용하는 게임 엔진입니다. 게임 엔진이란 게임 개발 시 게임 관련 에셋이나 코드, 애니메이션과 같은 파일들을 구동시키고 완성되도록 마무리 과정을 할 수 있는 심장과 같은 파트라 엔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 엔진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임을 구동시키고 완성시키기에 어떠한 엔진을 사용하는지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의 주제인 북미 해외 게임 시장에서 3D 아티스트는 언리얼 엔진을 꼭 배워야 하나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게임 시장에서 3D 아티스트는 언리얼 엔진을 꼭 배워야 하나요? 우선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북미에서는 언리얼 엔진을 배워서 포트폴리오에 보여주면 가산점은 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맥스와 언리얼을 다루지 못하면 이직이나 취업이 힘든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온도 차이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게임 개발 시장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사실 북미에서는 생각보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의외죠? 물론 인디 개발사들은 널리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제작사들은 언리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미는 모바일 게임 제작보다는 콘솔의 시장이 더 크기에 그 비율이 더 적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곳이 많지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한국에 비해 북미에서는 자체 기술력으로 자사의 게임에 맞는 게임 엔진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북미 게임 메이저 기업들에서는 대부분 자체 엔진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 위주로 우선 알아보자면 EA 산하의 대부분 게임 개발사들은 스웨덴 기업인 다이스의 엔진인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로 최근에 EA 그룹에 조인한 리스폰은 프로스트바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언리얼을 사용하여 게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은 배틀필드와 같은 1인칭 게임에 매우 최적화되어 있기에 같은 엔진을 사용한 바이오웨어사의 앤썸은 이 엔진을 사용하면서 매우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게임 엔진이 모든 게임 제작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앤썸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 것은 리스폰으로서 신의 한 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 엔진 하나 때문에 게임이 망한 것은 아니겠죠? 다른 회사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이드소프트웨어에서는 이드테크라는 게임 엔진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 회사 그룹인 제니맥스사나 대부분 회사들이 이 이드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테스다는 엘더스크롤, 폴아웃과 같은 오픈월드 게임을 위주로 만들기에 다른 자체 엔진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이드테크 엔진을 사용하거나 기반으로 자체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드테크는 이드소프트웨어가 액티비전 산하 시 초창기 콜 오브 듀티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자체적으로 맞는 게임 엔진으로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 오브 듀티 다른 액티비전 산하 개발사들도 자체 개발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유명한 블리자드의 게임들인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오버워치도 마찬가지로 블리자드의 자체 엔진을 사용하여 제작이 되었습니다.
유비소프트 그룹은 과거의 게임 개발에서는 언리얼을 사용했으나 스웨덴의 매시브를 인수한 이후에 스노우드랍을 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체 엔진을 사용하여 게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작은 나라인 스웨덴의 기술력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신설한 아마존 게임들의 여러 스튜디오도 아마존 자체 개발의 게임 엔진인 럼바야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리얼과 양대산맥이라 불리던 크라이텍의 크라이 엔진과 연관이 있는데요. 2015년경 크라이텍이 자금적으로 힘든 상황이 찾아오자 구제 방안으로 아마존의 자금을 받게 되고 그 대가로 크라이 엔진의 기술력을 아마존에게 상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마존은 럼바야드라는 게임 엔진을 개발하여 자체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처럼 무료로 배포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럼바야드를 사용하여 완성한 게임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현황입니다. 다행히 크라이텍은 그때의 위기를 잘 넘겨서인지 아직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힘이 빠져서인지 옛날의 명성처럼 언리얼과 양대산맥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언리얼이 독보적인 존재처럼 나아가고 있는 현황입니다. 허나 크라이텍은 헌트와 같은 고퀄리티의 게임을 출시한 것을 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라이텍이 영광을 다시 되찾을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다른 북미의 메이저 게임 개발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소니 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이죠. 이 플스를 이끄는 독전작을 개발하는 소니 산하 게임 개발사들인 산타모니카 스튜디오, 너티독, 서커펀치, 인썸니악, 밴드 스튜디오도 자체 엔진을 사용해서 게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을 소유하고 하프라이프와 도타와 같은 유명한 게임을 제작한 밸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엔진을 만들어서 사용 중이고 최근에는 바이브 VR용 게임으로 아주 훌륭한 퀄리티의 게임을 제작해서 VR의 가능성을 입증한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GTA 레드데드 리뎀션의 개발사 락스타는 레이지라는 오픈월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체 엔진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픈월드에 맞는 자체 게임 엔진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회사들이 꽤 있는데 저스트 커스, 매드맥스, 레이지2 등과 같이 오픈월드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스웨덴의 아발란치도 자체 엔진인 에이펙스를 사용해서 게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미에서는 오픈월드 1인칭, 3인칭 게임에 따라서 최적화된 엔진을 따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이저 게임 개발사뿐만 아니라 저희 경험으로는 100명 이하 되는 소규모 게임 개발사들도 자체 게임 엔진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회사를 꽤 만나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외로 북미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언리얼을 사용한 회사를 찾아보기가 더 힘든 실정입니다. 언리얼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고퀄리티 대작 게임들을 제작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처럼 언리얼을 사용해야지 고퀄리티 게임이 출시된다는 인식이 적은 편입니다. 지금 딱히 생각나는 언리얼을 사용한 북미 최신 게임은 보더랜드 3가 전부이네요. 그리고 많은 인디 게임들이 있겠지만 메이저나 중소기업을 중점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북미에서 7번 정도 이직을 했는데요. 매번 새로운 엔진에 적응을 해야 했고요. 대신 치매 예방에는 좋았겠죠? 한 번도 언리얼을 사용한 회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아직도 언리얼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이직할 때마다 새로운 엔진을 배우며 적응해야 했습니다. 언리얼이나 맥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에 불리한 적은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엔진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는 북미 취업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실력이 중요하지요. 어차피 취직이 되면 회사에 맞는 툴이나 엔진을 새로 배우면 그만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한국과 해외의 게임 개발 환경에서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미에서 이와 같이 자체 엔진을 대부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인력이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드 소프트웨어의 이드테크는
둠을 제작할 당시에 크라이텍이 힘들었고 그때 많은 독일 인력들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크라이텍의 엔진 프로그래머도 왔고요. 이 인력들은 이드테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둠 이터널까지 제작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북미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엔진 관련 인력들을 전 세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입니다. 독일, 스웨덴, 영국 등등 영어만 어느 정도 가능하면 비자 지원해주고 바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인재를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한국은 한국말을 하는 프로그램만 뽑아야 하니 인력을 보충해서 자체 엔진을 제작하는 것보다 언리얼을 사용하는 것이 가성비가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는 게임 장르에 맞는 자체 엔진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제작합니다. 1인칭, 3인칭 오픈월드에 적합한 게임 엔진이 필요로 하고 그런 니즈를 충족할 만한 자체 엔진을 개발해서 게임을 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북미 게임 시장에서는 취업 시 언리얼을 꼭 반드시 머스트 배워야 하는 툴은 아니라는 겁니다. 취직이 되면 어차피 자체 엔진을 배우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배워둔 언리얼을 사용해볼 기회조차도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맥스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북미에서는 어떠한 툴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연한 자세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 게임 시장의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장르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리얼을 배워두면 장점은 뭐냐면요, 게임 엔진과 게임 개발 단계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 시 포트폴리오에 언리얼을 사용해서 올리면 이러한 점들을 보여줄 수 있고, 나아가 최근 더욱 퀄리티가 높아진 엔진의 효과와 기능들을 사용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완성하여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언리얼을 배우신다면 환영입니다. 하지만 북미에서 취업 시 주의할 점은 꼭 사용해야 하는 툴이라 생각해 그 틀에 갇혀 오히려 퀄리티를 저하시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저 꼭 배워야 하는 툴이기에 배울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퀄리티 좋은 포트폴리오 제작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북미 콘솔 시장에서 3D 아티스트로 취업 시 언리얼은 가산점이지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제작 시 언리얼을 다루지 못하면 대체 렌더러인 마모셋이나 V-Ray 멘탈레이와 같은 프리렌더로 완성하여 올려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며 어떠한 엔진이나 렌더를 사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장단점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북미 콘솔용 포트폴리오 제작 시 계획과 전략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리얼은 게임 제작뿐만 아니라 영화나 건축 등 VR, AR 같은 다른 매체에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퀄리티의 실시간 렌더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시간 렌더를 통해 이제는 유저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확장 분야는 점점 더 넓어지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최근에 퀵셀의 합병으로 스캔 데이터를 언리얼에서 고퀄리티의 에셋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또한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언리얼의 큰 장점은 사용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리소스가 방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엔진을 사용하는 것보다 정보나 리소스를 훨씬 쉽게 검색해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되겠죠. 아시아에서 콘솔 게임 제작 환경은 어떨까요? 스퀘어 에닉스의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도 언리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일무이한 콘솔 성공작 배틀그라운드도 언리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배그의 성공으로 한국의 많은 게임 개발사들도 콘솔 게임 제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국에서 언리얼을 사용한 콘솔 게임 제작 관련한 소식을 자주 들으실 것이라고 느낌적 감성으로 예측해 보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썰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한국은 모바일 게임 위주기에 유니티라는 엔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언리얼은 분명 배워두면 좋은 툴이지만 북미에서는 시장이 너무나 넓기에 한국처럼 한정적이고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툴이 아닙니다.
마치 한국에서는 게임 업계 진출 시 반드시 맥스를 배워야 하지만 북미에서는 맥스보다는 마야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북미에서 언리얼은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북미에서는 가산점과 더 넓은 게임 제작 환경의 이해도를 위해 배울 수 있는 언리얼이지만 막상 취업 후에는 다른 게임 엔진을 사용해야 할 마음가짐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아티스트로의 마음가짐으로는 어떠한 툴을 쓰는 것보단 미적인 감각과 테크닉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 만약 언리얼이 여러분의 표현력을 향상시켜준다면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더 멋진 프랍이라도 하나 더 만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언리얼 사용 없이 마모세 하나만으로 취업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해외의 다른 게임 제작 환경과 언리얼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여 더 현명한 길을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말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로 가던 한양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이죠. 아티스트로서 취업은 포트폴리오가 전부입니다. 어떠한 툴을 썼는지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제가 만족시켜 드릴 테니까요. 꼭